혼밥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유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TV의 유다연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TV 권채은 리포터입니다. 네, 이번 주 유로 2020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최은혜님 이번 주 유로에서 어떤 경기가 기억에 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조 덴마크와 벨기에의 경기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에릭센 선수가 경기 도중 필드 위에서 심정지로 쓰러졌었는데요. 저도 보면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에릭센 선수가 쓰러지고 나서 보여준 덴마크와 벨기에 선수들의 그 모습, 그리고 전 세계 응원, 이런 게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뭔지 느낄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모쪼록 에릭센 선수 잘 회복해서 그라운드에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F조 프랑스 대 독일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매치업 자체가 워낙 축구 팬들의 기대를 많이 모은 경기이기도 했고, 그 경기 도중 안토니오 리디거 선수의 황당한 핵이빨 이슈도 있었잖아요. 전반 막판에 독일 수비수 리디거가 프랑스 폴 포그바 선수의 어깨를 깨무는 해프닝이 있었죠. 포그바는 곧바로 심판에게 반칙이라고 어필했으나 VAR은 가동되지 않았고요. 사실 핵이빨 하면 루이스 수아레즈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번 해프닝의 경우 피해를 당한 포그바가 직접 나서서 나와 리디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다. 이 장면으로 인해 출전 금지를 받는 건 원치 않는다. 경기 후 우리는 서로 포옹했고 이젠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디거를 감싸는 모습을 보인 포그바였는데요.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번 유로가 부상 악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선수들이 조금 더 조심스럽고 매너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네, 그만큼 많은 이슈가 있었던 유로 2020인데요. 이번 주도 빅매치가 있죠. 저희가 소개할 경기는 어떤 경기인지 언니가 얘기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요.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F조의 경기죠. 포르투갈과 독일의 경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유로에서 포르투갈은 팀 역사에 남을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호날두를 중심으로 주앙 펠릭스, 베르나르도 실바, 디오고 조타 등 화려한 공격진을 자랑하고 있어요. 특히 헝가리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죠. 네, 앞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정말 공격진이 화려하죠. 근데 예상외로 초반에 고전을 좀 하면서 꽤 오랜 시간 득점이 터지질 않았어요. 2절 후반 막판에 흐름을 아예 뒤집으면서 약 8분 정도 만에 3골을 몰아치면서 진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호날두 선수는 이날 만든 2골로 유로에서만 통산 11골을 기록하며 프랑스 소속의 선수인 미셸 플라티니 선수의 9골 기록을 제치고 유로 최다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입니다. 특히 프랑스전에서 졸전을 보여주며 0대1로 패배하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방에서 공격수들이 고군분투하면서 프랑스 수비수들을 끌어내려고는 했으나 이게 통하지 않으면서 중원이 비게 되고 중원에서 공을 잡고 버텨줄 선수가 없다 보니 수비 뒷공간까지 노출이 됐죠. 빠르게 돌아뛰는 프랑스 공격수들을 놓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 킬리안 음바페 선수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에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입장에선 이런 경기 양상과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조 3위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열려는 있지만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독일입니다. 네, 그러나 포르투갈은 독일을 상대로 매우 약해요. 최근 메이저 대회 4번의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고 통산 상대 전적 3승 5무 1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랑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를 주축으로 운영되어 오던 팀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디오고 조타, 브루노 페르난데스, 주앙 펠릭스와 같은 젊은 선수들이 팀에 합류를 하면서 세대 교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독일은 지난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하면서 예선에서 탈락한 이후 꾸준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번 유로에서도 역시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인데요. 지난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것도 자책골이었죠. 그래서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 포르투갈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포르투갈이 독일을 잡는다면 16강 진출도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네, 독일은 이번 조별 예선 3경기 모두 홈에서 치러지는 이점도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결은 미넨의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만큼 독일 선수에겐 익숙함도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른 팀들의 경우 독일과 헝가리를 오고 가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독일은 3경기 모두 홈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독일 선수단에 바이에른 뮌헨 소속 선수들이 정말 많이 있죠. 사실 제가 이번 유로에서 독일을 응원하는 이유도 제가 정말 오래 좋아하는 바이에른 선수들, 특히 토마스 밀러 선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늘 노이어 골키퍼부터 니콜라스 질레, 자말 무시알라, 리로이 자네,
토마스 뮬러, 레온 고레츠카, 요시아 키미, 그나브리 선수 모두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죠. 사실 독일은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정말 굴욕적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고 침체기가 제법 길어져서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뮬러, 마츠, 훔멜스 선수를 다시 대표팀으로 불러들였어요. 훔멜스는 이제 복귀 축포를 자책골로 네. 터뜨려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워낙 기량이 좋은 선수라 팀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하임 레브 감독이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15년 동안 맡았던 독일 대표팀의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채은이부터 이번 경기 승부 예측과 MOM을 뽑아주신다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아직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는데 중원을 굉장히 잘 컨트롤해주고 있어요. 사실 포르투갈의 화려한 공격 라인이 빛나는 것도 페르난데스 선수가 볼을 잘 투입해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이스라엘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침투 패스로 호날두 선수의 골을 돕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기회 창출은 페르난데스 선수가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페르난데스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흔들리고 있는 독일을 저는 포르투갈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코어는 한 2대0 정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독일을 응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1대1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는 키플레이어로는 토마스 밀러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아직 대표팀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재능과 경험이 출중한 선수인 만큼 번뜩이는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브리, 카이 하베츠, 베르너, 자네 같은 전방 공격수들의 이음새 역할은 물론 채니가 말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처럼 골문 근처에서 창의적인 기회 창출과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라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유로 2022 개막하면서 저희도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인터풋볼 SNS에 이번 포르투갈과 독일의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당첨자에게는 유로 2020 스카우팅 리포트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대단한 분이 있으셨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 대단한 분이 누구신가요? 네, 저희 인터풋볼의 월드스타 정지은 기자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